이게 외국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한편으로는 그 자본의 논리 속에서 특히 이제 한국적 그 천민자본주의적 욕망들이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고 있어서 거기에 종속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계기들을 만들고 우리가 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렵지만 그 불가능한 싸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학자들 중에 지금 도시 개발 관련해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걸 사실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알게 돼서 듣고 하여튼 열렬한 연대의 의지를. 저는 장회숙 선생님 페이스북에 인천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되셔가지고 아니야,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고, 네.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감을 계속 나누던 선생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또 이런 시민 공공재적인 이런 어떤 연구 모임에서 지금 장혜숙 선생님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예, 한 말씀. 저는 뭐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뭐 저는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수업이 있어요. 경기를 짓는 게 이제 국가의 권력.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 경계라는 게 경계를 만들어놔도 굉장히 중축된 여러 가지 구조가 막 2층 3층으로 막 지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역사가 한정되어 볼 때 우리가 보통 많은 그 일제시대나 그 해방 후에 어느 짧은 시기 동안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실적인 평가가 진짜 이루어졌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김구라는 사람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김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뭐를 굉장히 막 위대한 사람, 김구가 서북청년단에 돈 줘가지고 사람 죽이고 한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하게 많은 진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꼬투리하고 공격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해방전사의 인식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봤을 때 이게 민족주의 지정도 있고 자본주의 지정도 있고 뭐 친일파도 있고 친일 세력이라고 뭐 떠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문건을 보다 보면 저는 정치경제학자인데 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독립협회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외국 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왜 팔아먹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경계 짓는다는 게 우리가 자연 그 진실을 우리가 알 때, 응? 그러니까 자나 우나 서로 간에 남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말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막스주의적인 어떤 실천하는 민중들의 역사관으로 다시 구성한다 그러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국가하고 이 경계가 쓰는 거지 좌우로 경계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지배층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지배층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거의 힘없는 민중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좌우로 경계지어가는 국가의 권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사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정반대 사실 제가 말 안 들었던 부분인데 사상을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약간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 내지는 뭐 이렇게 시작됐고 그걸 반박하는 과정이 한번 있었고 그럼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제가 적극적 강대론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친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분단에 반대한 사람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들 사실 제기를 했던 거였고 4.3을 해석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아까 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진짜 몰랐을까? 좀 냉정하게 들어가면 제가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약간 사람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역사의 피해자이기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고 이건 사실은 제가 던진 게 아니라 아까 그 김동아 선생님이 그분은 연좌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기독교 뭐 우리가 아는 이명박을 찍은 기독교 그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무적일 거니까 내가 믿어볼게라고 해서 1년만에 구애하신 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간 분이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역사 희생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가진 역사적 신념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적극적 강경론자들은 뭐라고 구성을 하냐면 무장대는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밖에 안 된다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이제 이걸 해석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무장대와 제주 민중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예요. 아까 왜 제가 그림 지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4.3을 폭동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림 지웠던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지었냐면 쉽게 말하면 무장대와 대주민중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대와 이 4.3 때 죽은 그 3만 명의 사람들의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건 사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이제 못 모르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못 모르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예를 들면 올바른 역사 해석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 다른 식의 접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적인 관점 속에서는 그 적극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아까 뭐 김구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김구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장준하도 싫어하는데 근데 김구와 장준하 끝까지 저는 평가할 수 없냐라고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준하를 보면 김구랑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8년 4월의 시점에서 김구의 정치적 포지션이 있는데 48년 4월에 취했던 그 정치적 포지션은 예를 들면 김구가 45년 12월에 돌아오는데 45년 12월에 취했으면 그 2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아마 세방 공간의 지형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장준하도 마찬가지예요. 장준하가 쿠데타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 사상계하면서 지지했던 이유는 뭐 다른 이유긴 하겠지만 장준하가 사상계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6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61, 2년에 박정희의 저항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김대중이 92년 그러니까 97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예를 들면 87년에 후보 단일화 할 때 양보해서 92년에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5년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5년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그 4.3을 해석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걸려요. 아까 제가 했지만 제가 꼭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할 때 4.3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까 박진영 대령을 암살한 그 2명의 중위 부관이에요. 한 명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계 속에서 절대 복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법 1호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빼놓고는 그 4.3의 그 비극성과 복잡성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김인열 연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진압을 거부했는가? 좀 더 가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 구연대는 제주도에 기반해서 생긴 향토연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연대가 한국전쟁이 되면 11사단으로 재편되면서 11사단이 되는데 혹시 11사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11사단이 쉽게 말하면 그 지리산 일대 지나다니면서 토벌하면서 사람들 엄청나게 죽인 사단이에요. 근데 그 죽일 때 그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게 민간인들을 죽였거든요.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혹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4.3과 관련돼서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가지를 쳐서 내가 4.3을 이해할 것인가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영역인데 이게 선생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을 방향을 보면 이게 뭐냐면 결론이 뭐였냐면 4.3은 사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 항쟁이라고 그러면 뭐에 대한 항쟁이냐. 뭐를 위한 항쟁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사실은 논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3과 관련해서 우리끼리 계속 공격하는 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4.3의 문제를 4.3에게 이름을 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4.3 사건을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길을 선제적으로 막고 있는 게 그 예를 들면 뭐 불량유폐라든지 뭐 4.3은 폭동이라고 가끔씩 해대는 걔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4.3에 이름을 붙이는 그 단계를 못 나가게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층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능력들이고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김구뿐만 아니라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가지는 그 권력. 근데 이제 결국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저는 제일 근원적으로 보면 사람이 전태일이거든요. 전태일은 자기 언어를 가졌던 사람인데, 근데 이 언어를 가지는 게 권력이었을까? 이게 이제 사실 제 근원적으로 갔던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태일이 가진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선생님 김구를 예를 들어 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람시가 말했던 뭐 유기적 지식인들이 사실 그런 계급의 지식인들이니까 계급과 분리된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형태 속에서 이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사실 민중들 사이에 전파된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나는 찬대사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여운형에 대해서 들었어라고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걸 드러내고 그것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제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경계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사와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의외로 해방 공간에서 사람들에 대한 다층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나요.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명백하게 누구의 시선으로 쓰였냐면 여운형을 위시한 중간파들의 시선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좌우합작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 세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좌우합작파의 시선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안 보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이게 의외로 지금 현대사 하시는 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그게 논쟁주의지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좌우합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야기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우리 저 14번째 이런 특강 모임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길게 또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또 좋은 코멘트, 질문 이런 것들 굉장히 날카롭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무슨 우리 진우 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또 우리 김 교수님도 많이 좀 피곤하실 테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하여튼 오늘 이 연구는 사회과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특히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과 지리적 관점과 지정학적 관점 이렇게 중층적으로 그야말로 이 멀티 스케일링한 그런 어떤 아주 뭐랄까요 하나의 한편의 논문이라고 한다면 역작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반영적인 것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의 어떤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재생산과 연관된 국가로는 아닙니다. 오늘 이건 그죠? 그런데 어떤 역사 속에서 현실에 이렇게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어떤 폭력들이 비단 어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 폭력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관통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성과를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정말 이런 레디칼한 어떤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져준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당신은 전혀 이렇게 듣지 못하시고 이 모임을 이 지역사회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영상과 카메라로 감시해 주신 김영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일본 주호 대학의 그죠? 우리 늘 항상 특강의 고정 멤버시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신 마사시 토루 교수님. 어느 상에 약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마사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정동욱 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레디칼한 또 사회복지사 그룹이세요. 오셨고 공무원 모조에서 나와주셨고요. 도시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장혜숙 쌤 인천 도시개발 문제, 그 다음에 노동당 인천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우리 수술소장님, 늘 우리 최고의 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최고의 모범생 우리 권혜영 쌤 오늘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디 가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김영표 쌤, 다들 우리 이동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성기호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강쌤, 한쌤, 한정 쌤 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김민환 쌤. 저 학생들 있죠. 이거 학교 행사 뭐 이런.